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맥하고 동맥이 이렇게 사이클링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센터를, 그러니까 여기는 폐 경락, 대장 경락, 그런데 얘네 둘이는 맥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축맥, 뭐 교맥, 뭐 음교맥, 이렇게 맥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더 디테일들이 들어가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아직도 AK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분류를 안 했더라고. 거기도 쓰임새가 있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연구가 지나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달하지는 않았죠. 뭔가 어떤 메타포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센트럴하게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센트럴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개념 잡기입니다. AK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축맥, 교맥 이런 게 뭐냐면은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흐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인맥, 동맥은 요래요래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뭐 어디 하지? 그냥 아유,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게 동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흐르는 게 인맥이라 그래요. 근데 에너지 흐름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AK하고 한방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흐르질 않고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죠. 여기서 일로 흐르더라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게 뭐 축맥이고 교맥이고 뭐 이런 개념이긴 하고요. 인맥, 동맥 요 라인만을 일단은 정리를 했죠. AK에서는. 그리고 뭐 그런 교맥이니 축맥이니 이런 건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하셔도 되는데요. AK에서는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어느 분지점에서 양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돌다가 지금 이 옆으로 봐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돈단 말이에요. 센트럴하게 가운데에서 계속 도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분질을 해줘요. 갈라주죠. 에너지를 이렇게 갈라줘요. 이렇게 좌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도는 거야. 센트럴하게 에너지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렇게 돌면서 가지점으로 에너지를 쫙 분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교류처럼, 전류의 교류처럼 에너지를 싹 양 좌우로 흘려보내줘요. 요래 돌고 있는 데서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고 이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라이트라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흘려보내줍니다. 이 흘려보내면서 제일 먼저 받아먹는 에너지를 살림손길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위로 봅니다. 위. 살림손길이나 그러니까 AK에서 보면은 터치포엑스 살림손길에서는 위로 보는데 어쨌든 정통 한방에서는 폐로 봅니다. 폐. 그래서 인맥, 동맥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러니까 인맥에서 동맥에서 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개념을 좀 잘 잡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깔라져서 나온다는 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개념 잡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양쪽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분할이 되면서 여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도 베이직하고 그럴 적에 보면은 에너지는 동축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이렇게 동축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정보성인 것은 교차한다 그랬잖아요. 교차. 그것들이 이제 또 엉켜요. 에너지하고. 그래서 이제 척축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인맥, 동맥, 폐, 대, 위 이렇게 쭉 가서 신장 해가지고 간까지 가서 얘네 폐부터 시작해서 간까지 가는 요 사이클도 얘네들끼리도 돌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센트럴하게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인맥, 동맥이. 근데 분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폐로 시작해서
이제 간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일루도 에너지가 가고요. 일루 다시 에너지를 보내주죠. 다 쓴 에너지는 동맥하고 정맥처럼 이렇게 여기도 폐로 시작해서 간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보내줘요. 이렇게 그래서 센트럴하게 흐르는 게 인맥 동맥이고 좌우에 대한 장기 내장기에 대한 그 에너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도 한 바퀴 돌든지 뭐 몇 바퀴 돌든지 한 다음에 다시 인맥 동맥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정화된 다음에 다시 분지가 돼서 또 돈다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그거를 유주라고 합니다. 유주한다,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AK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락적인 개념을 잡고. 예, 아니 그냥 개념 잡기 하는 겁니다. 개념 잡기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들 서양의학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 한방의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 서양의학 쪽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순환. 뭡니까? 정맥하고 동맥 있잖아요. 거기서 피 순환에서 얘기하는 동맥 이거 말고 보면은 보내는 혈류를 보내는 게 동맥이고 그 받아들여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기관이 정맥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 이 경락끼리 순환한다는 개념과 자,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적기라는 게 유주라는 게 이렇게만 유주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도 또 유주를 해요. 지금 제가 큰 게 뭐라 했어요? 인맥 동맥이 흐름에서 분지가 돼가지고 폐대 위비 그 장기 어떤 레벨에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 장기 스스로가 흐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주라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폐경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흐르죠. 몸통 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흐르나요? 아닌가? 헷갈리나? 이쪽으로 흐르나? 네, 폐는 반대.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나가고, 네. 그죠? 이렇게 나가고 대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상적인 유주 흐름이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에서 시작해서 사지로 가는 흐름이 있고,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 있고, 예를 들면 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대장경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몸통 쪽으로 흐르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폐가 이렇게 한번 갔으니까 대장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와야 돼. 그 다음에 위죠? 위 같은 경우는 발로 나가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들어왔다가 한 번 나갔다 그러는데 12경락을 치면 아마 그러니까 퍼졌다 나갔다 이런 계산을 하면 거의 얼추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각각의 장기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 정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각각이라고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각각의 유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유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센트럴하게 흐름이 있는 게 인맥동맥에 대한 센트럴한 흐름. 그 다음에 거기서 분지가 돼서 각각의 장기 쪽으로 폐대, 위비, 심, 소, 방 이렇게 쭉 흐르는 장기 유주 흐름이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장기 스스로가 흐르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세 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흐르는 뭐 맥 얘기했잖아요. 맥, 교맥, 충맥 뭐 이런 거 지금 다 생략돼 있다는 거. 은교맥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나 각각의 그 분절화된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폐경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그 뭐랄까 그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고속도로라고 가정하면은 중요한 분지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분지점이 천안, 대전, 대구, 뭐 부산 이런 것처럼 그 거기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타포, 은유된 게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메르디안 포인트예요. 그거를 경혈이라고 해요. 경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뭐 곡지, 족삼리, 뭡니까 용천, 또 뭐 있죠? 여기 뭐지? 이거예요. 신장경락에 유명한 음고 뭐 이런 메타포 있는 것들이 그 분지점을 이루는 그 에너지가 집중이 더 많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쏠려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경혈점이라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우리 뭐 소화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여기 이렇게 합곡 같은 데 많이 문질러 주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메타포들이 있는 분지점이 있는 유주하는 데서 흐르는 데서 중요하게 분절화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거를 볼 적에 그 원포인트 니들링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침요법, 일침요법 해가지고 하나만 딱 꽂는 요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물론 이제 아주 좀 폭발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배수까지 포함해서 한 5개 혈을 자극을 해야지 좀 오히려 효과가 더 낫다고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좀 그런 쪽이 더 낫다고 믿고 있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그 경혈 포인트가 지금 저번 주에 우리 바이오 프로그래밍 했을 때 보면 WTL이나 3TL, 4TL 할 때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컴퓨터용어로 C++입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사실. 여기랑 어디를 눌렀을 적에는 최소의 단어로 최소의 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랑 이렇게 딱 되게 되면은 어디가 뭐 물이 넘쳐라,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많이 만들어라, 뭐 이런 단어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 단어로 최대 문장 효과를 내는 거다. 이거 문장 효과. 언어. 그러니까 오더죠, 오더. 명령어를 만드는 거죠. 명령어를.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그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래 한글을 만들 적에 보면은 뭐 비벨을 쓸 건지 비주얼 베이직을 쓸 건지 C++를 쓸 건지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 게임에 대한 걸 만들고 싶으면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경혈점은 아마 그 비주얼 베이직이나 C++처럼 명령어라는 거예요. 명령어.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거를 경혈점으로 개념을 잡으면은 각각의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그 기흥리는 기글을 만든 것처럼 그 몸에도 그런 이렇게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그 철자가 있다는 거예요. 철자가. 그래서 기획하고 점하고 뭐를 하게 되면은 집에 고 하는 것처럼 이런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 그게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서양의학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많지 동양의학은 잘 모르시니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오는 어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 한방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센트럴하게 어떤 에너지를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게 인맥 동맥인데요. 얘네들은 요 센트럴하게 시작해서 여기 제가 옆모습을 보면 요건 센트럴입니다. 중앙에서 요렇게 흘러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계속 흐르다가 각각의 좌우로 분지가 되면서 갈라지면서 에너지를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면서 오른쪽의 에너지를 분배를 하고 왼쪽의 에너지를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얘네들이 분배하는 순서가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내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폐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간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폐로 갑니다. 폐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지금 센트럴 에너지가 돌다가 여기서 분지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폐부터 시작해서 폐대 위비 심소에서 간 해가지고 계속 도는데 거기서 다시 또 에너지를 다시 센트럴하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순환이 있는데 여기서도 요 폐나 간이나 각각의 장기들 자체도 그 자체에 대한 또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유주라 한다. 유주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체의 전체적 몸을 흐르는 게 인맥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맥 동맥. 그리고 이게 분지가 돼서 각각의 내장기와 내장기를 연결해서 흐르는 각각의 내장기를 연결해서 흐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체 내장기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경락을 봤을 적에 전체, 그 다음에 내장기끼리, 그리고 내장기 고유, 이런 개념으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유주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경락 자체가 경락끼리 순환한다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초를 잡아야 될 게, 저희가 AK에서는 근육하고 내장기하고 상관관계를 역추적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킨에 있는 반사점이라든지 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촉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지은 게 근육과 내장기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근육이 위약해지면 어느 내장기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확장시켰죠. 내장기에 대한 연관성까지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라는 흐름까지 확장시켜서, 이것도 물론 이제 역추적의 결과로 경락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역추적의 결과, 이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만 데이터를 낸 거죠. 수만 명을 갖고 어떤 근육이 위약한 사람들 몇천 명을 놔두고 어느 부분을 터치를 했더니만 이 근육이 잘 버텨지더라. 이런 걸 데이터를 낸 거죠. 이게 이제 AK 책 이 1장에 보면 이제 체프먼 반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 AK 쪽 사람은 아니고요. 정골을 약하는 분입니다. 정골을 약하고 머리뼈 만지고 뭐 내장기 이완수라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지 구타트가 차용한 거죠. 차용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이론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가설을. 그거 우리도 쓸 수 있게끔 허락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용어를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이 모혈이라는 것은 뭐 엄마혈, 그러니까 대표혈이죠. 그 장기, 이런 각각의 장기를 대표할 수 있는 혈을 모혈이라 그러는데, 이 모혈이
그 장기 그 라인 있죠? 제가 폐경락 그러면은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데 다행히 폐경락은 모혈이 폐경락에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장기에 어떤 혈이 뭐랄까 대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다. 대장 같은 경우가 아마 위에 몇 번째 혈이 위에 대장에 모혈이 되는 수가 있어요. 좀 저는 이거는 설명은 좀 저도 한방적으로는 그렇게 깊진 않아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혈 그러면은 알람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쪽을 잡아서 대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배꼽 1인치 정도가 대장의 모혈인데 여기가 원래는 위장의 모혈이거든요. 위장의 어떤 유주할 적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대장의 모혈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대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알람,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수혈 또는 배유혈이라고도 하거든요. 배유혈이나 배수혈이라는데 저는 배수혈이 입에 익어가지고 배수혈 그러는데요. 이거는 척추 분절에 있습니다. 척추 분절에. 척추 그 조인트 사이에 있는데 그 조인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얼추 다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스파인 몇 번째가 어디 심장하고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그 T스파인 몇 번째 주변에 배수혈이 있어요. 좀 조금 엇나가는 것도 있고 거의 얼추 맞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가설이긴 하지만 자율신경하고 척추분절 이 주변에 배수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수혈을 아주 심플한 경우에도 배수혈을 꼭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척추 자극을 안 하고 주면은 경락 흐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요한 이유가 척추 자극을 안 한 상황에서는 경락 흐름을 유지를 못한다. 그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경혈점이라는 것은 얘기했듯이 여기 폐에 이렇게 쭉 흐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절돼서 아주 중요하게 그 에너지가 집중된 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C 언어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여기하고 어디를 접촉했을 때는 그게 최소한의 단어이자 최소한의 문장이 돼서 명령어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낙혈은 뭐냐면은 얘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흐를 적에 얘하고 흐르고 다 흐르는데요. 근데 얘하고 흐를 적에 에너지 흐름을 관장하는 조절 관문입니다.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수문. 그럼 물 흐름이 있으면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약간 그 수문을 이렇게 반쯤 닫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확장 연다든지 완전히 닫는다든지 이렇게 이 흐름에 대해서 요즘의 흐름에 대해서 이 흐름을 조절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하는 열다는 건 좀 애매하니까 조절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혈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맥진이라는 것은 이제 손목에 있는 혈인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폐 쪽에 있는 혈인데도요. 폐 쪽에 있는 혈인데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 내지 아니면은 분석을 할 때 쓰는 혈입니다. 그리고 안면 경혈인데 이건 다 이쪽에는 어떤 혈이 있냐면은 에너지 쪽에서 음과 양이 있는데요. 근데 얼굴에는 다 앞면에는 양경락입니다. 양경혈이 있습니다. 음에 대한 게 없고 양만 있어요. 양. 음을 메타포로 하는 경락혈은 얼굴에는 없습니다. 다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침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귀 같은 거 이렇게 귀에 어떤 그 자극을 주게 되면은 뭔가 좀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친요법 같은 경우로 볼 적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프랙탈 이론, 그러니까 그 수지침 같은 것이잖아요. 수지침이나 뭐 족침이나 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프랙탈 이론입니다. 프랙탈. 그러니까 프랙탈이 뭐냐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반복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최소한의 의미가 계속 몸에서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세포나 분자 구조 내에서 벌써 이렇게 돼 있는 그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개가 모여서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여러 개 모여서 그러니까 이 송이버섯 같은 모습이 여기에도 송이버섯이 있고 속 안에도 이러면서 이게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이거 자체가 또 송이버섯처럼 생긴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확장은 되되 자기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체를 항상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침이라든지 이침요법이라든지 족침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게 이런 프랙탈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프랙탈 이론 그러면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게 나오고 그 모양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몸이 내가 인지할 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적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게 어디냐예요, 사실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침요법 좋다 그래서 죽으라고 귀만 만져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 안만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이쪽에다가 뭔가 자극을 주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블 TL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금바른 곳에 떨어졌어. 그럼 귀하고 같이 더블 TL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다시 제가 두 손이니까 대퇴근막 작용을 할게요. 버텨줘요. 여기 딱 잡았더니 떨어져 버렸어. 귀에다 딱 잡아. 귀에다. 양쪽 귀 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잡아서 버티세요 했더니 떨어져. 이쪽 귀 잡았어. 딱 버텨줘.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아주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AK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했더니 다 떨어져. 의미가 없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3자가 있든지 검사자가 여기를 잡고 또 어딘가를 이제 손을 다른 제3자한테 손을 여기 잡으라 그런 다음에 터치하고 여기도 물론 터치하고 있어요 지금 손도 이렇게 터치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딱 버텨졌다 그러면 이쪽 손하고 상관없어요. 귀하고는 상관없고 이쪽 손하고 이렇게 이거를 수지침한 사람들은 주장식 수지침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침한 사람들은 주장식 이침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족침하는 사람들은 주장식 족침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AK에서는 다 효과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거는 몸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 고객 내지 환자의 몸한테 맡기라는 거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기, 근반응 검사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트로나 경락에 대해서 경락에 대한 베이지컬한 건 알아본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듣기가 편하실 테니까 지금 조금 시간을 내서 한방에 대한 특히 경락에 대한 개념 잡기를 조금 했습니다. 쉽지 않아. 이렇게 찍어줬어.
뭐 이름은 각각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뭐 C 코스를 했다고 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코스를 했다고 해도 되고, 경락 차크라 코스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걸 다루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래요. 우리 저쪽 대체의학 쪽에서 보니 카이로프라틱, 특히 척추 교정 쪽에서 그나마나 아니라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주광 선생님이라고, 김천의 그 한방 도수인가 한방 물리치료인가 뭐 이쪽에 뭐 교수님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주광 교수님이라고, 카이로는 아주 한 10년 전에 아주 감동 깊게 들었던 거, 10년 더 됐지만, 이주광 교수님이 쓰신 이제 응용 근신의학 입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영어 참 잘하세요.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터를 따고 오신 분이신데, 팔모 대학인가 뭐 어디서 따고 오신 분인데, 뭐 요새는 카이로가 재미가 없는지 크레니아부터 AK까지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 그걸로 몇 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분도 좀 세게 가르치거든요. 근반응이 좀 강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하신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제 리뷰하는 겁니다. 리뷰하는 데서 클라이언트 내지 페이션트, 고객이나 환자가 왔을 적에 그 치커프레인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반응 검사는 아주 필수니까 근반응 검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폴라리티 테스트라든지 치료전 처치라든지 위약근 찾기 뭐 이 정도는 그 우리 그 기초 코스 때 다 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위약근 찾기까지 치료 근반응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약근 찾기라고 했잖아요. 위약근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근반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계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전 처치라는 거를 했고요. 1, 2, 3 했는데, 어쨌든 근반응 검사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이걸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근반응 검사를 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약근 찾기를 했으면은, 제가 베이직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경 림프 반사점하고 신경 혈관 반사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각각의 고유한 테크닉을 TX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를 해서 위약근이 여전히 잘 버텨지느냐, 스트롱하게 나오느냐, 스트롱하냐,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선생님들 치료가 잘못된 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플러스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위약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심을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닉이 위약근을 회복 못 시키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된다. 뭐 다른 방향으로 써보든지, 아니면 그걸 빼고 이것만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스탠다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든지,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약한 근육을 강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버텨지게끔 정상근으로만 돌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AK적으로 제안한 거는 요거라도 해라 이거죠. 요거라도 NV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근반응 검사. 근데 근반응 검사를 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런 아주 심플한, 결국은 뭐냐면은 위약 근육 찾은 다음에 그거를 위약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AK는 아주 심플한데, 거기서
위압 근육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냐 그럴 적에 이만한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유약한 거를 이제 도대체 스트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럴 적에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고유한 테크닉이 치료법이 뭐 스트롱해져도 뭔가 뭐랄까요, 이거면은 당연히 뭔가 제한을 또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스트롱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5분 지나서 다시 위약해져 봐요. 그러면은 이 위약을 충분히 정상으로 돌렸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어저께 그 보건소 물리치료사 협회 그 보수교육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보수교육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이제 문의 전화를 한 2통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이건 이런 거는 자기들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걸 떠나서 통증이 있는 컴플레인을 치료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참 저도 난처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옆에 우리 선생님들,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신 선생님들 보면은 조금 제가 좀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은 저한테 와서 치료받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좀 덜 아프다,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됩니다. 솔직히 3명 정도는 2명 얘기하기 조금 그렇고 제가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분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이 고객이나 환자분이 다시 팔로잉 됐을 적에, 다시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적에는 뭐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거의 한 5분의 2라 할게요. 뭐 2분의 1 그러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 7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이제는 회복이라고 생각할게요. 회복이라고 얘기할게요. 회복 내지 이제 통증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배경은 뭐랄까, 제가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이 환자분들이 충분히 흡수하고 내 스스로가 힐링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건소 선생님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즉각 반응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확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럼 나 그거 배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 MBN에 나오신 그 톡통요법, 그분 찾아가시라고. 그분은 이렇게 딱딱하고 쫙쫙 올리잖아요. 깜짝깜짝 놀래고, 안 아파졌어요, 막 그러잖아요. 사실 AK는 이런 거 해결해주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액세서리, 부가적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AK에 따른 프로토콜을 열심히 잘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뿐이지, 내가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AK적인 지식을 고객이나 환자한테 충분히 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은 환자 몫입니다. 환자가 얼마만큼 빨리 흡수해가지고 프로세싱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저희 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재밌는 환자이지, 우리 젊은 친구, 피부 막 깜짝깜짝 놀랬던 그 친구도, 뭐랄까, 진단상으로는 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엑스레이 보고 MRI 봤을 때, 야, 이거 될까 했는데, 그냥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저는 AK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충분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소 뒷걸음씩 서서 쥐잡은 거예요. 근데, 무릎이 쫙 펴면 해져버린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서로 당황한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이게 피 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4, 5일을 이러고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됐나? 근데 이제 제가 치료 순서가 돼가지고 치료를 하게 됐는데 잘 만져서 보니까 이 뒤쪽 백 쪽에 어떤 함스트링이나 아니면 이쪽 내전근 쪽에 그쪽을 좀 컨트롤을 잘 했더니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밀면은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툭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1초에서 한 5초 정도 서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다시 구부려 놀라가지고 다시 구부리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된 줄 알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쯤 돼서 오후나 그 다음날쯤 돼서 살짝 뒤져보니까 자기도 좀 안심이 되거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툴대로만 하면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도 벌어지고요. 이 환자분이 좀 뭔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자극을 더 주는 바람에 더 아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심시장님 금요일인가 그 허리 아프신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고 와가지고 좀 이상해. 그렇게 살살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때 보면 더 못 일어. 거의 카테고리 3. 거기가 완전히 그냥 지금 함몰되기 직전. 빨리 우리 심사위원 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코스를 하는 이유는 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시 아플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하는데 에너지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치료가 한 세트 치료가 그 끝났을 적에 그거를 그 근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게 에너지 치료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추가하자면은 제가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위약근 찾기를 했잖아요. 위약근 찾기를 했으면 저는 여기서 경락 조절을 들어가요. 경락 조절을 들어가고요. 이제 위약근을 찾았으면 1. 경락이 어떤 경락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근육이 위약해졌는지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 그 프로토콜대로 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으면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사실은 NLNV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경락 조절한 다음에 신경 림프 반사점하고 신경 혈관 반사점을 자극해 줘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베이직 코스 최근에 기초 코스 할 때 얘기해 드린 것처럼 IOI 우리 그 핑미업을 부른 IOI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이 위약근을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리테스트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스트롱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어떤 스트레스적인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학적인, 그러니까 화학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독성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영양분을 추가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영양 상태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 건지, 영양분을 찾아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안 해도 일시적으로는 그 메르디안 경락 조절만 하게 되면은 얼추 버텨냅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게 지금 어떤 원인이라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면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구조적인 문제, 화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크다고 이게 진짜 큰 건 아니고요. 그냥 4등 문제로 치세요. 그냥. 에너지와 정보적인 문제가 이렇게 모여서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최소한의 NLMV는 최소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적인 문제를 여기서 최소한 에너지와 정보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 원인의 전체적인 원인에서 2분의 1 정도를 해결해 주면은 얼추 버텨집니다. 이제 이 감정하고 화학도 경락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 있다 그랬어요. EFT. 이쪽은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그 기시종지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시종지요법인데 이거는 그래서 안면경락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안구 방향, 그리고 맥진, 요 세 개를 컨비네이션으로 쓰면은 독소까지는 아니래도 화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일시적 균형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이에 우리 터치포헬스나 AK 책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필요한 영양 물질 있잖아요. 그 편. 그거를 설명해 주면 되죠. 음식에서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걸 드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감정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건 이제 액세서리적인 거고 지금 에너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2분의 1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손으로 하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이 위약 근육이 저희가 지금 한 거는 다 정적인 상태예요. 근반응 검사 딱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리테스트 쪽에 버텨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 IOI가 뭐냐면은 동적인 상태입니다. 동적인. 자, 예를 들어서 뭐 소아스 장요근이 돼도 좋습니다. 장요근으로 예를 들게.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장요근이 약해. 다른 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오른쪽 소아스만 떨어졌어.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하냐? 경락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장 때문에 그런지 신장 때문에 그런지 방광 때문에 그런지 뭐 비장 때문에 그런지 반대편 뭐 신장 때문에 그런지 찾아보면 돼요. 찾아서 모열 테스트라서 어쩌고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하고 경락을 조절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들 요거 한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요거 한 다음에 리테스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경락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신경 림프 반사점, 혈관 반사점 요 두 개를 다 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스트롱하게 반응합니다. 반응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장요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쪼그려뜨려 놔봐. 수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쭉 잡아당겨 가지고 5초에서 10초 정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다시 소아스를 검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우면은 다리를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놔. 그래서 여기를 신장시켜놔요. 소아스를 늘려놓는단 말이야. 스트레칭 시킨단 말이야. 한 번은 수축시켜놓고 한 번은 스트레칭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신장이라고 늘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반응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MMT, 그러니까 머슬 매뉴얼 테스트, 뭐 아니면 MRT, 머슬 리스폰스 테스트. 근반응 검사를 다시 했을 적에 혹시 수축에서 떨어지는지 늘커놨더니 떨어지는지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동적인 모드를 찾는 거예요. 동적인 어떤 모드에서 이 사람의 근육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럴 적에 IOI라는데 아무 뜻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축됐을 적에 약해졌다 그러면은 수축된 상태에서 자극을 주시는 거야. 뭐 별거 없죠? 소아스 잡고 수축시켜 놓은 다음에 누르면 되는 거야. 꾹 누르면 되는 거야. 그거를 첫 번째 하라 이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수축됐을 적에 위큰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를 수축 해서 자극 주시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신장시켜요. 완전히 신장시킨 다음에 자극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다시 한번 수축시킨 다음에 자극. 그러니까 신장과 수축을 같이 해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수축 테스트 쪽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수축된 걸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신장 테스트 쪽에 이 수축해가지고 한 몇 초 한 다음에 검사했더니 버텨져. 근데 늙어놨더니만 쭉 늙어놨더니만 늙어놓고 했더니 떨어져. 그러면 이게 거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신장시키고 자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축시키고 자극을 하고요. 다시 신장시키고 자극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도 반응 안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뭐냐면은 요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는데 늘크든지 줄이든지 한 번씩만 해주는 소리예요. 둘 다 반응 안 한다 그러면은 둘 다 여전히 버텨진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잡고 수축 먼저 하고 신장 먼저 하고 두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 두 중에서 하나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걸 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그냥 우리 저기 최근에 유행하는 IOI는 거꾸로 읽어도 IOI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걸릴 거냐를 여기서 찾으라 이거죠. 찾아서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수축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게 앞에 오라 이겁니다. 하고 신장에서 한번 하고 다시 수축에서 한번 해서 다시 리테스트 하면은 거의 얼추 다 버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지하는 기간이 더 확장된다는 거죠. 더 확장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요거는 지금 말로 해도 어느 정도 다 알 텐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경락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지금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에너자이징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시간이 뭐 오버돼가지고 선생님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요걸 말씀드리다가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압된 요거까지는 다 보면은 그 근반응 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었죠. 근반응 검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됐으니까 근반응 검사를 왜 하냐? 위압근을 찾으려고 하는데 위압근을 찾은 다음에는 베이직한 기초적인 코스에서는 신경, 림프, 혈관 반사점을 자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AK 책이나 산인 손길 책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이제는 끼워지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뭘 끼워지냐면은 에너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조절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경락이라 이거죠. 물론 차크라도 있지만요. 경락 조절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요렇게 가면은 된다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한 세트 치료가 된다는 거죠. 한 세트에 대한 클렌징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복습하자면은 그 앞에 거 보면은 복습하자면은 이런 것들 쭉 다시 복습하면 됩니다. 물도 좀 먹이고 물을 왜 먹여야 되는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위칭 했을 때 수분에 대한 조절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이 하이퍼되든지 하이포되든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발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그 IRT 개념에서 손상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부팅 다시 리부팅 시키는 개념이죠. 이게 껐다 다시 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같은 거, 해명판 조절하는 거, TMJ, 펠빅, IRT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EFT라든지 이제 케미스트리한 방향상, 케미스트리한 그 스위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스위칭이 있는데 화학적인 스위칭 체크는 뭐 이런 무드라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베이직 포라 그래서요. 그 CRA 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올가닉 아이오다임이라 해야지 요오드죠. 요오드하고 그 다음에 RNA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리고 B12 이렇게 되나? 뭐 한 이 네 가지 물질이 우리 몸에 그 생명 활동하는데 뭐 중요한 어쩌고라고 그러는데요. 여튼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시간을 되게 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선생님도 다 아는 거니까 정상 근육, 강했던 근육이 뭔가 자극에 의해서 약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 변화가 있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근육이 초기에 약한 것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나 뭐 먹이든지 보여주든지 뭐 쬐주든지 뭐 터치를 한다든지 저게 약했던 근육이 딱 버텨지게 되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요. 긍정적인. 자, 이제 이게 경락이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게이트 컨트롤 이런 쪽에도 경락을 다 모든 걸 경락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AK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오늘 지상 최대 목표는 이겁니다. 오늘 지상 최대 목표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10시부터 강의지만 10시 한 30분, 40분부터 그 용어 해설이라든지 개념 잡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먼저 나가서고요. 한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실이나 허나 뭐 이제 실허하고 그 정격이라 그러고요. 승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락 상태가 실하다, 허하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락이 실하다 하는 상태가 있고 너무 오버됐다는 거죠. 항진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 어떤 경락이 이렇게 허하다 이렇게 약해졌다 이런 뜻인 거야. 너무 강함. 이거는 허약, 약하다 이런 뜻으로 하시면 되죠. 이제 거꾸로 됐는데 이럴 적에 너무 실하니까 컴다운 시켜줘야 되거든요. 가라앉혀줘야 돼요. 도닥거려줘야 돼요. 진정시켜줘야 돼요. 진정시켜줘야 되고요. 그 진정시킨다는 단어가 그 가을 동화에서 보면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요. 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승격이라고 합니다. 승격. 그러니까 의미가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거 여기는 증상이고 여기는 이거를 그렇게 증상이 이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증상, 여기는 해결 방법에 대한 언어예요. 그래서 허하다 그러면은 우리 자양강장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양강장제 뭐 무슨 뭐 아로나민 골드 뭐 자양강장제. 그래서 이거를 강장시킨다 그럽니다. 강장. 그 다음에 이거를 보호해준다, 업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보라 그럽니다. 보. 그리고 요거를 또 정격이라고 해요. 정격.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위고 이거는 그 경락에 대한 증상이라는 소리죠. 증상. 어떤 경락이 실한 증상이다. 그래서 되게 실한 증상은 셋 중에 하나 단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거는 잘 안 쓰게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 쓰게 되거든요. 어떤 경락이 예를 들어서 뭐 심장 경락이 너무 실하다 그러면은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심장 경락이 너무 실하면은 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심장경락이 너무 싫어하니까 승격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딴 이름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딴 이름 한 소리 하는 거예요. 허도 마찬가지예요. 심장경락이 너무 허하다,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강장시켜야 되겠다 라든지 보호해야 되겠다 라든지 전격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질문할 적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강장은 배웠는데요 보는 못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전격은 배웠는데 보는 안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여기는 싫어하다 허하다 그러면 증상, 그거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이런 단어들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큰 아웃라인으로 인맥, 동맥을 센터 에너지가 인맥하고 동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흐르는 센터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흐르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로 분할해가지고 이쪽 이게 레프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라이트라고 그랬을 적에 이쪽에서 장기끼리 순환하는 그런 폐부터 시작해서 폐, 대장, 위, 이제 쭉 가서 간까지 이렇게 또 순환하는 흐름이 있다 그랬고요. 이렇게 또 순환하는 흐름이 있다 그랬고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쪽으로도 가고 다시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다시 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인 부위는 지금 뭐 이런 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기 어디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폐라는 자체도 얘 스스로 폐 에너지가 있으면은 폐 에너지가 요래요래 흐르는 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 자체가. 그래서 또 어디다 넘겨줘요? 대장에다 넘겨준다겠죠. 이렇게 얘 자체도 흐르면서 요로 넘겨주고 얘 자체도 흐르면서 요로 넘겨주고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은 이 센트라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요런 흐름에서 자체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흐르다가 넘겨주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렇게 흐르다가 얘가 찐빠가 혼자 난 경우 폐 자체 에너지가 흐르다가 자기 폐 장기에 대한 에너지만 문제가 된 경우를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폐를 예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오른쪽 폐 에너지하고 왼쪽 폐 에너지하고 있는데 얘는 척축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 폐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중삼각근이나 전거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폐 에너지가 얘를 괴롭히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오른쪽 폐 에너지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좌측에 있는 폐 에너지가 망가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반대측. 그래서 척측이라고 해요. 척측. 근데 에너지 흐름은요,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폐, 대, 위, 비, 심,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는 마주봐요. 폐, 대, 위, 비, 심, 쭈쭈쭈쭈쭈쭈쭈인데, 요렇게는 마주보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차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폐 에너지가 문제가 됐는데 원인이 반대쪽 위 에너지가 얘를 망가뜨릴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AK 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방에서는 한방요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한방의학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설명이 돼요.
비세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쪽 주변의 어떤 근골격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폐 에너지를 다운시켰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 차원으로는 이런 건 없어요. 척측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딱 그 장기끼리예요. 딱 그 장기끼리. 대장은 대장, 위는 위. 반대쪽이 나를 망가뜨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보면은 뭐 상병 뭐 하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측 손에 문제가 있으면 좌측 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방이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K에서는 그거는 크로스 패턴, 정보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게이트가 잘못된 거예요. 게이트가 에너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AK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뭐 크로스 패턴의 가장 심플한 패턴이 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행 패턴이라든지 에너지는 동축으로 흐르고 정보는 교차해서 흐른다는 그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OT B코스 과정 NOT에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턱관절 레벨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오른쪽에 있는 턱관절 레벨은 좌측의 펠빅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크로스 패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 흉쇄요돌근하고 연동되는 게 오른쪽 장애근입니다. 이렇게 정보적으로는 얘기를 해도 에너지적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척측을 얘기하거나 이제 표리를 얘기할 적에 보면은 이런 케이스는 절대 없다는 거. 이 모체자전이나 자정호전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은 다 이쪽 라인이면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이지 뭐 뜬금없이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에너지하고는 AK적인 에너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체자녀나 자정호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당시 현재나 이런 거 나올 텐데 다 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어떤 근육이 위약해졌다면 에너지 패턴 그러면은 척측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여기서 설명돼야 돼요. AK에서는 조금 한방을 설정이 좀 협소하게 쓰긴 하지만 그 이상은 다른 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방요법하고 AK요법하고 우리가 한방요법 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볼 적에 되게 협소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에너지적인 패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오 케미칼한 거라든지 아니면 에너제틱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멘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척측이라는 소리고요. 지금 개념 잡기를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후에 또 할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이거 저야 뭐 계속 이거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이거 딱 보고 집에 딱 돌아가고 뭔 얘기지? 몰라요. 헷갈려요. 자, 물론 이제 한방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테고 표리라는 것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커플입니다. 커플.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하고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위하고 비장하고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 소장하고 짝꿍이고 그 다음에 뭐 나가죠 이렇게 방광신장 방광하고 키드니하고 짝꿍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랄까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요. 물론 간으로 시작하면은 간이 시작되는 거 보면은 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릴게요. 유주가 아까 전에 센트럴하게 흐르는 거 인맥동맥 그 다음에 여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기로 흐르는 게 12장기로 흐르는 유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폐로 보는데 시작을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고 위장 가고 비장 가고 그 다음에 심장 가고 소장 가고 이제 방광 가고 그 다음에 신장 가고 그 다음에 심포 가고 그 다음에 삼초 가고 그 다음에 담 가고 그 다음에 간 가는데 이렇게 계속 흐르거든요. 이렇게 계속 흐르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역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역류해서 영향을 주는 게 딱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표류감입니다. 뭐냐면은 폐가 아픈데 그러니까 중삼각근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장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흉부 쇄골지가 지금 떨어졌어요. 위장이 떨어졌는데 그걸 유주 방향에서 보면 물론 유주 방향에서 보면은 미칩니다. 밑에 놈이 위에를 영향 주는 것은 표리 관계밖에 없어요. 표리 관계. 예를 들자면은 뭐랄까 유주하는 개념에서 대장이 간을 영향 줄 리는 없다. 대장 에너지 패턴에서는요. 대장. 그런데 역류해가지고 폐는 영향 줄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짝꿍이기 때문에 서로 말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역류해서 그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역류해서 방해시킬 수 있는 거는 표리밖에 없습니다. 표리. 거꾸로 대장이 약한데 폐 경락을 딱 잡았더니 딱 버텨져. 그러면은 표리로도 볼 수 있고요. 모체 잔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체 잔여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체 잔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장 경락하고 연관되어 있는 장요근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약해졌잖아요. 근데 모열 테스트를 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 모열 테스트에서 신장이 딱 버텨져. 여기 잡았더니 떨어져. 어딜 잡아도 다 떨어지는데 대장 모열을 딱 잡았더니 딱 버텨져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사실 근반응 검사를 쭉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소아스만 검사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모열 테스트를 딱 해봤더니 대장에서 걸렸다. 그럼 이게 뭐지? 뭘까 하고 왔는데 그러면 거꾸로 검사를 하죠. 막말로 장요근을 하나만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거꾸로 방광에 연관되어 있는 거 있죠. 전경골근이나 비골근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비골근 검사를 해요. 그리고 소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대퇴사두근, 심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견갑하근이죠. 그리고 비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광배근, 위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쇄골집, 대흉근, 쇄골집 이렇게 얘네들을 다 검사했는데 얘네들이 대장을 빼고 대장은 스트롱입니다. 대장은 버텨져요. 대장 빼고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굴비역기스시 다 위큰한 경우에는 다 약한 경우에는 이거를 모체 잔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제외하고 여기까지 아주 망가뜨린 놈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주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흐름을 시키는데 여기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얘가 딱 맞고 있어서 얘네들이 다 굴비었기 그나마 얘는 버텨. 그래서 어떻게 버텨가지고 이렇게 다 흐르긴 하는데 얘가 방해하는 바람에 얘까지 영향을 주는 게 모체 잔여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체 잔여는 굴비엮이듯이 다 위큰해져야 돼요. 다 약해져야 돼요. 아까 전에 그랬죠. 대장이 간을 망가뜨리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모체 잔여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에너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얘는 강해. 얘도 강해. 간부터 얘네들이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을 빼놓고 위장부터 얘네들이 다 약해져 있으면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개념으로? 모체 잔여 개념으로 굴비역기듯이 다 망가뜨린 거야.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가 거꾸로 올라가서 얘만 망가뜨렸다?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있긴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당시현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긴 있는데 이제 특별 케이스로 지금 거의 그런 패턴은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은 걸리는 요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 5%에서 10% 미만이라는 거. 자, 근데요.
근데 지금 대장이 신장을 망가뜨렸는데 얘네들이 굴비었듯이 얘가 흐름을 안 줘가지고 여기에 에너지 패턴을 전달을 잘 안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다 약해져가지고 망가진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얘도 강해, 얘도 강해, 얘도 강해, 얘도 강해, 얘도 강해. 얘만 약해, 얘만. 그런데 모혈 테스트에는 대장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군 다 강하고 다 강하고 다 강한데 모혈 테스트 하면은 심장이 아니라 뭐 척추 이런 거 안 되고 여기만 딱 됐더니만 딱 버텨지네. 그런 경우가 자주 오거든요. 뭐냐면은 대장하고 신장은 12시간 대립돼 있어요.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원탁의 기사에서 원탁의 기사들이 12원탁의 기사가 모였는데 거기서 딱 바라보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보면은 노실장님 같은 경우죠. 이렇게 딱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냐면 걔만 조지는 거야, 걔만. 너씨 그러니까 거기 노실장처럼 있는 신장경락이 움츠러져 있는 거야. 걔만 조지는 거야. 걔가. 항상 12시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게 자정오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체자녀랑 자정오전을 비교할 적에 모체자녀는 굴비엮이듯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자정오전은 얘네들은 괜찮아. 근데 신장하고 대장에 대한 그 관계 때문에 12시간 대립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장이 간을 망가뜨린 경우는 뭐냐면은 어깨가 아픈데 대흉근 흉골질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흉골질 때문에. 근데 모혈 테스트를 해도 안 나와. 솔직히 안 나오고 심증적으로는 에너지를 먼저 해결하라 그랬으니까 에너지를 해결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아니라 환자가 거의 얘기합니다. 환자가 나는 꼭 그 시간만 되면 더 아파. 새벽에 3시만 되면 자다 깨어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만 하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당시 현재. 그러니까 대장 같은 경우가요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대장 같은 경우가 5시에서 7시예요. 이때 12장기에 대해서 대장이긴 하지만 치프가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 순환과 대립에서 3시에서 5시 정도에는 폐경락이 리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폐경락이 제일 깨어있는 거고 거기서 12경락을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찍하사, 당직하사, 당직 장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대마다 그 당직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대장 같은 경우는 오전 5시에서 7시 정도에 일찍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적에 간을 괴롭혀줘요. 당직 썼을 적에. 그러니까 당직 썼을 적에 애들 다 잘 되어가지고 6시에 기상시켜야 되는데 걔만 5시에 깨웁니다. 간이라는 그 병사만 5시에 깨워서 괴롭힙니다. 예를 쉽게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당직자가 됐을 적에 뭔가 누구를 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그것도 12시간 대립되어 있는 신경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보면은 12시간 대립되어 있긴 하지만 선생님 저는 새벽 5시, 6시 사이만 되면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소아스가 나와요. 근데 사실 당시 현재 같은 경우는 모혈 테스트에 안 나옵니다. 12시간 대립돼 있을 때는 나와요. 모혈 테스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일단은 지금 들으시고 하나하나 또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물론 실습도 중요하지만요. 이거를 개념 잡기를 하고 가셔야 경락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자, 근데 여기 밑에가 지금 잘렸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기시용지
그 화면 선생님들 그 매뉴얼에 있죠? 네. 그거 보면 되겠대요. 기시정지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시정지가 있고 얼굴 앞면 양경락이 있어요. 자, 이런 얼굴 경락하고요. 물론 양쪽에 다 있죠?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거랑 맥진이랑 시선이랑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호흡까지 네 가지를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네 가지를 컨비네이션 잠깐 보면은 물론 이 여기 깊은 맥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깊은 맥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면 경락에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인맥 동맥도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럼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요 세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검사할 적에는 이렇게 네 개를 다 잡고 검사하시는 게 좋겠죠. 검사해서 맥진에서 근반응에서 검사에서 안 나와야 돼요. 반응이 맥진 했을 적에 검사에서 초기 검사 시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일단 해결. 어쨌든 간에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맥진에서 저게 근반응 검사를 했는데 여기 딱 했더니 훅 떨어졌어. 그러면 4개를 잡았는데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씩 잡는 거예요. 버티세요. 떨어졌어.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어디에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면은 위경, 비경이라고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위장경락, 혈압, 그 연관되어 있는 근육하고 비장경락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다 검사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위압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맥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이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이게 1번이라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안구를 넣자. 안구.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 직각 있잖아요. 직각. 사실 여기도 직각이 있습니다. 몇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 일곱 방향, 여덟 방향입니다. 여덟 방향. 방향이 여덟 방향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사선부터 하세요. 사선부터 1,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선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요거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그때 직각 방향 1-1, 2-1, 3-1, 4-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선 방향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안구 시선을 사선 방향. 사선을 먼저. 그다음 이후 반응 없으면 직각 방향. 하면서 근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정상 근육을 버티세요. 정면 보시라는 거예요. 버티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위에 고개는 돌리지 말고 오른쪽 위에 째려보세요. 뭐 째려보세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뭐랄까 오더를 빨리 이렇게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째려보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있으면 더 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버티세요. 잘 버텨줘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때 떨어지고 정상 근육이에요. 버티세요. 이것도 해봐. 이거 갖고 4번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2번 하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상 근육을 세팅을 해놓으세요. 한 다음에 버티세요. 자, 고개 돌리지 말고 오른쪽 위에 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버티세요. 그리고 뭐 왼쪽 위에 째려보세요. 버티세요. 버텨줬어. 자, 그럼 이제 이게 힘들 것 같으면은 이쪽 거 다시 하면 돼요. 이거 갖고 다 해도 되는데 4번 하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으면 전 이쪽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 밑에 째려보세요. 버티세요. 휙 떨어졌다. 왼쪽 밑에 해보세요. 버텨져. 근데 이걸로도 버티세요. 근데 왼쪽 밑에 떨어져. 그러면 이제 박진입니다. 그 고객 내지 환자는 여기서 시선을 여기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선을. 그런 다음에 다시 시선 여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빼셔도 돼요. 이거 다 아까 전에 이거 초기 이거 했죠? 이거 세팅 해놓은 상태에서 맥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 세 개. 이 세 개 중에서도 얕은 맥만 필요했어요. 왜? 앞면에 양경락만 있는 됩니다. 그래서 손을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여기다. 뭐 환자가 돼도 되고 내가 돼도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눈은 이쪽 방향으로 둡니다. 그러면 눈을 이쪽 방향으로 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상 근육은 다 위약해져 있습니다. 정상 근육은 다 위약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 딱 대놓고 이렇게 해서 저게 자 버티세요. 떨어졌어. 그럼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야. 이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손을 봐. 이쪽으로. 세 개를 다 잡고. 세 개를 잡고 버티세요. 근데 딱 버텨주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95%는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버텨지면은 이제 하나씩 검사하십니다. 하나씩. 그래서 자 제가 오른손으로 표현했죠. 오른손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대고 자 눈은 그렇게 계속 있고 눈은 계속 이렇게 있고 버티세요 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럼 여기 아니야. 버티세요 했더니 버텨지네. 근데 요거를 딱 했더니만 떨어졌어. 그럼 요거를 다시 이제 뭐 어떤 근육이 있는지 눈 방향 확인 다시 하고 잘 버텨진지를 딱 확인하는 거예요. 버텨졌죠? 그러면 이 사람 위경하고 문제가 있네. 지금 어디 소아스든지 어디를 문제 일으키는 게 케미스트리한 화학적인 문제로 위하고 연관입니다. 눈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딱 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인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에서 딱 버텨지면은 자 이제 기억을 해놔요. 기억을 해놨어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게 딱 나왔어. 위경 나왔으면은 근데 위경락이 얼굴에 두 개가 있어. 승읍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버티세요 한 다음에 이게 잘 버텨져.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위경락에 승읍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씩 대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밑에 째려보면서 자 버텨보세요. 이건 떨어지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서 버텨보세요 했더니 딱 버텨져. 그러면은 이 시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기랑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알아냈죠? 양쪽 위경락 중에서 양쪽 승읍 중에서 좌운지 알아냈죠? 다음에 손 떼어 다시. 그리고 다시 쭉 째려보게 해요. 이쪽. 그럼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숨 들여 마시세요. 한 다음에 멈추세요. 한 다음에 고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텨져. 그리고 이제 숨 다시 쉬세요. 자, 숨 들여 마시세요. 고개 째려보는 거예요. 내쉬고 자, 숨 참으세요. 버텨보세요. 떨어졌어. 그러면 이분은 숨 들여 마실 적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세 개를 컨비네이션. 승읍, 오른쪽 승읍이라는 거 알았죠? 안구 방향 이쪽이라는 거 알았죠? 숨 들여 마실 때라는 거 알았죠? 세 개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이쪽 보라 그러고 숨 들여 마실 때 여기 두들겨주는 거예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고개 항상 보세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서 오른쪽 밑에 째려보시고 숨 들여 마시세요. 내쉬고 이렇게 그거를 3회에서 5회를 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시적인 화학적인 불균형을 일시적으로나마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영양물질 같은 거 없을 적에 이걸 써주라 이거죠. 그리고 되게 안전하죠. 우리는 먹이고 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책으로 이거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영양보조제 갖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문제, 특히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고 AK 책이나 살림송기 책 보면은 그 위약해져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영양물질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뭐 적어가지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말로써 설명해 드리면 돼요. 어떠냐면은 저 A 코스지가 지금 저희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살림 속기 책이 있긴 있는데 그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이걸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가시위근, 그러니까 극상근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극상근이 인맥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위한 음식 그래가지고 정어리, 프로폴리스, 꽃가루, 스피룰라, 야생꿀, 물 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먹여라. 설명해드릴 수 있죠. 그냥 어머님 근데 난 프로폴리스랑 스피룰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좀 드세요. 꿀물도 한 잔씩 드셔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음에 확인할 적에 드셨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음반은 검사 다시 체크해 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전에 여기 밑에 기시종지 테크닉은 일시적인 화학적인 불균형을 잡는 건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추가해서 고객이나 환자한테 컨설팅 할 적에 아까 살림손길에 있는 책을 펼쳐서 어떤 위압근이 났다면은 장요근이다 그러면 장요근에 대한 장요근 찾아볼까요 다시? 텐데. 자, 장요근, 소아스, 허리근 써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있고 물을 일정한 주기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과 콩팥, 비타민 A, 비타민 E, 풍부한 파슬리, 피망, 푸른잎 채소, 메가, 완두 등의 식품이 좋다. 커피 같은 음료는 피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아스가 약할 적에 아까 그거 기시종지 한번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하면은 그분이 저희 그 설명을 듣고 따라해 주신다면은 케미스트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화학적인 이 장요근이 위ขึ้되는 먹여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신경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점점 들어가야 될 게 자체, 척추, 표리, 모체 자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기시종지까지 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쉬시고 일단 제가 한번 여기서 근반응 검사하는 거라든지 근반응 검사에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위압근 찾아가지고 경락 먼저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IO까지 NL, MV야 뭐 어려운 거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IOI까지 하는 모습을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시죠.